대통령이 2013년도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는데 완전히 뒤통수 맞은 격이 돼버린 거죠. 대청에 가서 일한 게 잘못일까요? 난 지금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 평화통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전선에서 뛰었다고 보는데 저희가 무슨 빨갱입니까? 간첩입니까? 야, 잘 있어라. 언제 다시 한번 만나자. 그래, 건강해라. 이런 말이라도 하고 나면은 한이 없을 거예요. 잘 아시듯이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을 총국한테 주잖아요. 총국은 그다음 민경련에다 주잖아요. 민경련이 거기다 세금 떼고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표를 준단 말이에요. 그 물표를 받아가지고 PX에 가서 사잖아요. PX를 개성에서 PX 운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호주에 있는 우리나라 교포 아닙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대략 자기가 이분은 수입 물품만 파는 사람인데 수입해 오려면 달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경련에서 달러를 물표화하고 교환하잖아. 자기 수입할 물량만큼을. 이 송 사장이라는 사람이 물표를 가지고 민경련에다가 달러를 청구하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그 금액이 하나도 없으면은 다 쓰였다고 볼 수가 있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어떻게 우려를 하고 자료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핵자금을 쓰였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송 사장이 여기 와서 여러 사람들하고 그 간담하면서 얘기할 적에 대략 70%가 물표로 지급되는데 그 중에 약 70%가 자기한테 물건을 사간다고 그랬어요. 지급한 달러 중에서 절반 정도는 송 사장이 수입해 오는 비용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서 한 장 안 내고. 얼마가 쓰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 마트의 수입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정부로부터 그런 자료를 받아본 적 있어요? 하청업체가 5,000개, 피해 근로자가 12만, 피해 금액은 얼마인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입주 기업들은 급히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입주 기업의 자본과 노력으로 지켜온 개성공단은 이들에게 최적의 생산단지였다. 가장 정말 아까운 거는 저희가 몇 년씩 처음에는 결선을 써가면서 그 경쟁력 있는 그 공장을 만들 때까지 그 숙련된 그 근로자들을 일시에 잃게 됐다. 그러한 그 경쟁력 있는 공장을 지금 어디 가서 만들려면 상당한 세월이 걸리는데 그 세월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는 게 가장 큰 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의 추방, 자산 동결 때문에 기업 손실이 커졌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당시 개성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해도 일방적이고 막무가내였는데 그리고 막바지까지 걔네들은 짐 싣고 나올 때 협조를 다 해줬잖아. 걔네들은 거꾸로. 반대로 북측 애들이 도와줬단 말입니다. 거꾸로. 가져갈 수 있는 데까지 챙겨서 가져가라.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하고 이 저기가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 정부는 입주기업 대표 20여 명과 면담한 지 불과 3시간 후인 10일 오후 5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북한의 맞대응은 남측 인원 전원 추방, 개성공단 자산 동결이었다. 이날 출경하는 차량들은 원자재, 완제품 등을 싣지 못한 채 맨몸으로 내려온다.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정부가 이제 정책을 추진하면,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면 비용이 들죠. 비용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비용을 치르고 선택한 조치예요. 근데 다만 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독박을 쓴 거라는 거죠. 2007년 개성공단 설명회에 갔다가 여기다 싶어 주저없이 입주를 결정했다. 여성 근로자가 일하는 조립 라인과 남성 근로자의 도금 라인을 합하면 고용된 북측 인원은 1,300여 명. 본사와 똑같은 최고 사양의 설비까지 갖췄다. 그러니까 그 지금 막 그 몇십억짜리를 가져오지를 못한 거야, 토탈로. 그 지그만 가져왔어도 나 지금 어우러지가 않아. 그 검사 지그, 그 우리가 무슨 제품을 생산하게 하던 그런 지그를, 야, 그것만 가져왔어도 이게 나는, 아니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이걸 모르실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언질만 조금만 줬으면 제가 이게 지금 몇십억이면 거기 124개 업체니까 이거 몇천억이잖아요. 아니 몇천억 안 날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아니 여기서 그렇게 급하게 철수하면 당연히 거기서 몰수한다고 할 거는 삼척동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왜 갑자기 하셨냐고. 우리 근로자 280명이 있었는데. 사나흘 시간만 주었더라면 정부에 대한 원망이 커지는 것은 떠안게 될 손실 부담이 너무 큰 까닭이다. 한 300억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지금 뭐 집계를 하고 있는데 300억 이상은 된 것 같아요. 300억이요? 네. 300억을 투자할 만큼 개성공단에 그 메리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싼 노동력을 부릴 수 있는 곳이 지구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거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이제 기술을 가리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 기술자들이 막 옮겨요. 근데 거기는 옮기는 게 없어요. 양질의 기술자를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싼 노동력을.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그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 개성의 제일 큰 메리트는 그 사람이 이직률이 없는 그 메리트가 제일 큰 거라고 저는 봐요. 말도 통하고. 희망이 있어요. 북한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땅값이 국가 소유니까 거의 공짜지요. 그 다음에 인건비 싸지요. 그 다음에 한국의 남한의 이 자본과 기술 그리고 판매 마케팅 능력, 북한의 토지와 그리고 인력, 그다음에 천연 자원이 결합되어지면은 일본은 능가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 기회가 지금 바로 지금 여기에서 60km 전 북쪽에 있어요. 개성 시내 시내에 있는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서 시골에 있는 분들은 적어도 30-40분 걸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럼 4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아침 못 먹고, 그 다음에 점심 간단히 때우고 그러니 오후에 얼마나 배고프고 허기가 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계란을이나 초코파이를 줘도 그걸 안 먹고 또 가져가는 거예요. 남과 북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어울리는 유일한 공간이란 의미도 컸다. 해가 더할수록 변화도 생겼다. 작년만 해도 매일 사장선생 올라가면 사장선생 그 일거리 가져왔습니까? 우리 성과고 받을 수 있으면 일거리 많이 가져와 봤습니까? 하는 정도로 그렇게 달라진 겁니다. 거기에 54,000명은 자본주의가 뭐고 자본주의의 우수한 게 뭐고 기업은 어떻게 운영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근로자들은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에서 먹고 살 수 있는지를 배우고 체험하고 깨닫게 해주는 아주 좋은 자본주의 교육장이라고 봐요. 아니 초코파이만 해도 그래. 왜 이렇게 맛있어? 처음에 1개씩 줬었어요. 초코파이 줬는데 껍질이 안 나오는 거야. 생각해 보시오. 다 자식 있는 부모들입니다. 엄마들입니다. 그 맛있는 걸 어떻게 자기 입에 넣습니까? 사람이라면. 여기다 숨겨가지고 와서 지 새끼를 먹이고 싶지. 눈물겨운 거야. 그럴 때 그걸 먹은 북한의 어린이가 남조선의 과자를 먹고 적개심에 불타서 남조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수령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총칼 들고 남치모자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 점점점 한 식구가 되어가지고 마음을 닫고 있다가 이제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집안 얘기도 하고 가족 얘기도 하고 이 언어만 아니라 정서도 이게 서로 교류가 이루어져서 융합이 이루어지는 그건 정말 같이 살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많은 융합이 일어났었죠. 많이 보고 싶죠. 안타깝죠. 한번 야 잘 있어라 언제 다시 한번 만나자 그래 건강해라 이런 말이라도 하고 나면은 한이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8년 몇 개월을 같이 생활하다가 이렇게 한마디 인사도 없이 퇴해줄 수 있다는 건 내가 재산상의 손실 못지않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경제적 가치보다 더 큰 순기능은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 역할이다. 개성은 북한 최전방 군사지역이었다. 개성공단의 실제로 북측에 2군단 산하의 6사단 보병사단입니다. 1개 보병사단, 1개 기갑사단, 1개 포병연대 6만 명의 군대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개성공단에. 그것을 성악산 북측으로 5km, 10km, 15km를 뺐습니다. 그게 공단을 내놓은 거예요. 왜? 오늘 원부자재가 들어와서 만들어가지고 내일 당장 서울로 뺄 수 있고 개성공단이 초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울이라는 배후시장을 통해서 빨리 성장하는 것이었죠. 이런 역사를 우리 국민들이 할까요? 그런 겁니다. 계속해서 정선. 하지만 개성공단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더 이상 확장되지 못했다. 2013년에는 북한이 한미 합동 군사 훈련에 반발해 남측 출입을 제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물자를 반출하는 모습. 160여일 만에 공단은 재가동됐지만 입주 기업이 신고한 피해 금액만 1조 원에 달할 정도로 타격이 컸다. 활기에 넘칩니다. 개성공단 123개 업. 당시 우리 기업들의 요구는 재발 방지. 이를 위해 2013년 8월 박근혜 정부와 북한이 채택한 합의서 그 가장 첫머리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 영향을 받음이 없이 정상 운영을 보장한다라는 약속을 명시해 두었다. 북한한테 요구했던 게 그동안 쭉 하는 게 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안정적으로 보장해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개성공단 법무팀장으로 있으면서 한 수백만 번은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투자 안정성이 중요하다. 그래야지 투자 예측이 되고 그래야지 개성공단에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당신들이 변화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수백 번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의 조치는 투자 안정성을 우리가 먼저 깨뜨리는 일인 거죠.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목적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다. 가능컨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북측에 어떤 압박도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사태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 실체적 의미에 대한 무지가 만든 정책 실패다.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 실체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 것인가? 저는 모른다고 봅니다. 해주 공단도 생기고 그다음에 남포 공단도 만들고 신의주, 그다음에 금강산, 통천, 원산, 함흥, 낮은 선봉 이렇게 올라가면 그렇게 해서 경제 통일이 되기 시작하면 경제 통일이라는 말은 너무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한 덩어리가 되면 한 덩어리가 통일 아니요? 통일이라는 말을 너무 이렇게 남용하면 안 되지만 어쨌건 그런 식으로 경제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이 돼가면은 군사적 긴장은 현저하게 완화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 통일로까지 갈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되죠. 10년을 공들인 개성공단 사업은 다시 제로 상태로 되돌아갔다. 저는 이 통치 행위가 잘못됐다 잘했다는 난 나중에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이건 그렇게 급박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언제를 줘서 기업인의 피해를 최소화시켰어야 된다. 난 이거를 지금 안 한 게 제일 분개하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 역사가 판단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기업인의 손실을 방치한 행위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정치적인 멘트인가요?